그날 아침, 지은은 집안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언니의 친구 수아가 들어왔고 지은의 알몸을 본 수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 짧은 순간 지은의 가슴이 쿵쾅거리며 이상한 긴장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지은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22살 여대생이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보수적인 부모님 아래서 늘 착한 딸로 살아왔다. 언니 민지는 28살로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이었다. 민지의 절친한 친구 수아는 25살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수아는 늘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지은에게는 먼 친척 언니처럼 친근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우연이었다. 민지가 출근하며 수아 언니가 잠시 들를 거야,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게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그 말을 깜빡했다.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지은은 문을 잠그지 않고 옷을 갈아입었다. 수아가 노크 없이 들어온 건 민지가 집처럼 편하게 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순간 지은의 눈과 수아의 눈이 마주쳤다. 수아의 얼굴이 붉어지며 미안, 지은아, 라고 외쳤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당황 이상의 무언가가 스쳤다. 지은은 재빨리 가운을 걸치며 번니, 왜 안 기다리고 들어오세요? 라고 더듬거렸다. 수아는 문을 닫고 나가며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라고 사과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그 순간의 충격이 남아 있었다. 그 후로 지은은 수아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수아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대했지만 지은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대학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왜 그랬을까? 그냥 실수일 텐데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그녀에게는 남자친구 태준이 있었다. 태준은 같은 과 선배로 안정적이고 착한 남자였다. 하지만 최근 지은은 태준과의 관계가 지루하게 느껴졌다. 데이트할 때마다 반복되는 대화, 미래에 대한 압박. 부모님은 태준을 좋아했고 졸업하면 결혼할 만한 남자라고 말씀하셨다. 지은은 그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여갔다. 한 주 후, 민지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집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고 수아도 초대되었다. 지은은 수아를 피하려 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피할 수 없었다.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민지가 수아, 너 요즘 연애 어때? 라고 물었다. 수아는 웃으며 나? 아직 싱글인데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아의 시선이 지은 쪽으로 살짝 스쳤고 지은은 그 눈빛이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다. 파티가 끝날 무렵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수아와 마주쳤다. 지은아, 그날 일 정말 미안해. 잊어버려 라고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괜찮아요, 언니라고 답했지만 수아의 손이 지은의 팔을 스치자 전율이 일었다. 그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수아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지은은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수아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점심 어때? 민지 없이 둘이서 지은의 손이 떨렸다. 왜 민지 없이? 그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호기심이 앞섰다. 네, 좋아요 라고 답했다. 카페에서 만난 수아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대화가 깊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아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있었어.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지만 지은은 충격받았다. 수아가 레즈비언이었다니?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지은은 언니, 그게 정말요? 라고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쉽지 않아. 지은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수아의 용기에 끌렸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나도. 모르겠어요. 지은이 중얼거렸다. 수아의 손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생각해봐. 그 접촉에 지은은 심장이 터질 듯 했다. 그 만남 후 지은은 내적 갈등에 빠졌다. 태준과의 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이 가지 않았다. 태준은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그냥 피곤해 라고 둘러댔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저녁을 먹을 때 아버지가 지은아, 태준이랑 잘 지내? 결혼 생각은 해봤어?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우리 집안은 정상적인 가정을 원해. 이상한 짓 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지은은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상적이란 단어가 수아를 떠올리게 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지은은 밤새 울었다.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나 무서워요. 수아의 답, 나도 그래. 하지만 솔직해지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지은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녀의 선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점점 수아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민지 몰래 카페에서, 공원에서. 대화는 깊어졌고 지은은 수아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수아의 강인함, 솔직함. 태준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어느 날 태준이 굴이 헤어질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 헤어짐은 고통스러웠지만 해방감도 느껴졌다. 그러나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민지가 수아와 지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수아, 너 지은이랑 왜 그렇게 자주 만나? 민지의 물음에 수아는 그냥 친구야 라고 대답했지만 긴장감이 돌았다. 지은은 가족에게 숨기려 애썼지만 내적 갈등이 커졌다. 이게 옳은 걸까? 가족을 실망시킬 텐데 그녀는 매일 밤 고민했다. 지은과 수아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둘은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하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수아가 지은아, 나 너 좋아해. 그날부턴 라고 고백하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런데 무서워요. 그날 둘은 처음으로 포옹했다. 따뜻한 감촉이 지은의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이 행복은 곧 시련을 불렀다. 민지가 우연히 지은의 휴대폰을 보았다. 수아와의 메시지 기록이 드러났다. 이게 뭐야? 너희 둘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당황하며 덧니 오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수아가 레즈비언인 거 알아? 너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민지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 관계를 용납할 수 없었다. 민지는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동생 건드리지 마.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망할 거야 라고 소리쳤다. 수아는 침착하게 민지야, 진심이야. 지은이도 나 좋아해 라고 답했지만 민지는 헛소리 마오 당장 끊어라고 말했다. 그 사건 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민지가 부모님에게 말할까 봐 지은은 불안했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었다. 아버지는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지라고 늘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 떨며 요즘 젊은 애들 이상한 짓 한다더라 라고 비판했다. 지은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수아와의 사랑이 기상한 지도로 치부되는 현실이 괴로웠다. 수아는 지은을 위로했다. 우리 천천히 가자. 민지가 이해할 거야. 하지만 민지는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아를 피하고 지은을 감시했다. 너 대학 가서 이상한 애들 사귀지 마. 태준이처럼 착한 애 만나 라고 말했다. 지은은 언니,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반발했다. 처음으로 언니와 대립했다. 민지는 충격받아 너 미쳤어? 가족 생각 안 해? 라고 외쳤다. 그날 밤 지은은 집을 나와 수아의 집으로 갔다. 수아의 작은 원룸에서 둘은 밤새 이야기했다. 나 포기할 수 없어. 지은이 말했다. 수아는 나도.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해라고 답했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수아와 함께 있는 걸 봤다. 지은아, 너 수아 언니랑. 설마 친구의 눈빛이 변했다. 지은은 그냥 친구야 라고 둘러댔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대학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다. 문학과 여학생, 선배 언니랑 이상한 관계,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사회적 시선은 차가웠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식욕을 잃었다. 수아는 강해져야 해.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정말 도덕적으로 옳을까? 어느 날 부모님이 지은을 불렀다. 민지가 일부 사실을 말한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지은아, 너 요즘 이상한 짓 하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어머니가 수아라는 애, 민지 말로는 너 그 애랑 라고 추궁했다. 지은은 울며 다니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부모님은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방으로 도망쳤고 수아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빠가 알아. 어떻게 해? 수아는 나한테 와 같이 해결하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이는 큰 결정이었다. 가족을 버리는 선택. 수아의 집에서 지은은 자유를 느꼈지만 죄책감이 따라왔다. 민지 언니가 날 미워할 텐데 수아는 시간이 필요해. 민지도 이해할 거야 라고 위로했다. 둘은 함께 생활하며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세졌다. 수아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수아, 여자랑 산대,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상사가 개인 생활은 알아서 해 하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수아는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지은을 위해 버텼다. 지은은 대학을 그만둘까 고민했다.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다. 한 친구가 지은아, 너 레즈비언이야? 솔직히 말해라고 물었다. 지은은 왜? 라고 대답했다. 처음으로 커밍아웃했다. 친구는 충격이야. 나 이해 못해 라고 말했다. 우정 하나가 깨졌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강해졌다. 내 선택이야. 후회 안 해 하지만 밤마다 눈물이 났다. 가족의 부재, 사회의 냉대.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민지가 수아의 집을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걱정하셔. 지은은 언니, 나 수아 언니 사랑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아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쳤다. 수아가 민지야, 제발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민지는 너 때문에 내 동생 망쳤어. 배신자야 라고 외치며 나갔다. 그날 지은과 수아는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반대의 벽이 높아졌다.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지은의 부모님이 수아의 집을 찾아왔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며 지은아, 나와. 당장 집으로 가자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떨며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울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키운 은혜도 몰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나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행복. 이게 행복이야? 사회에서 왕따 당할 텐데 라고 호통쳤다. 수아가 아저씨, 지은이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집 다물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화를 냈다. 그 자리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지은은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부모님은 너 더 이상 우리 딸 아니야 이라고 선언하며 돌아갔다. 그 충격으로 지은은 쓰러졌다. 병원에서 진단은 스트레스성 실신이었다. 수아는 곁을 지키며 미안해,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니야, 우리 탓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라고 답했다. 퇴원 후 둘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수아도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동성애 자라서 수아는 의심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문화가 그들을 짓눌렀다. 민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수아는 오랜 친구였고 지은은 사랑하는 동생이었다. 민지는 혼자서 LGBT 커뮤니티에 대해 검색했다. 동성애가 죄인가? 그녀는 책을 읽고 다큐를 봤다. 서서히 마음이 변했다. 어느 날 민지가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얘기 좀 해. 카페에서 만난 민지는 미안해. 내가 무지했어 라고 말했다.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민지야. 민지는 지은이 행복하면 돼. 하지만 부모님 설득은 어렵겠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가졌다. 언니가 이해해줘.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했다. 지은이 집에 가려 하자 문을 잠갔다. 돌아오지 마 라는 메시지만 왔다. 지은은 절망했다. 수아와 함께 LGBT 지원 단체를 찾았다. 상담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시간 걸려요 라는 말을 들었다. 지은은 그룹 미팅에 참석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 공감이 생겼다. 나 혼자 아니구나. 그녀는 강해졌다. 그러나 새로운 배신이 기다렸다. 수아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혜진이라는 여자로 수아와 헤어진 지 2년 됐다. 혜진이 수아, 나 아직 너 사랑해 라고 말했다. 수아는 이미 끝났어 라고 거절했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아는 나랑 다시 할 거야. 너는 그냥 장난감. 지은은 충격받았다. 수아에게 따졌다. 언니, 그 여자랑 뭐야? 수아는 과거야. 걱정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불신이 커졌다. 나 믿어. 수아의 물음에 지은은 망설였다. 혜진의 간섭이 심해졌다.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수아는 스트레스로 지쳤다. 지은아, 나 지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나도. 그런데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답했다. 둘은 싸웠다. 너 혜진 언니랑 아직 감정 남았어. 지은의 의심에 수아는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못했다. 결국 지은은 수아의 집을 나왔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혼자서 하숙집을 구했다. 외로움이 밀려왔다. 이 선택이 잘못된 걸까? 민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혜진 일 알아. 수아가 정말 너 사랑해. 지은은 언니, 나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사랑은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나 행복하고 싶어요. 답은 없었다. 사회의 시선도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빛이 쏟아졌다. 지은은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까? 라고 생각했다. 수아가 지은을 찾아왔다. 미안해. 혜진은 막았어. 지은은 언니, 나도 미안해. 믿지 못해서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관계가 더 깊어졌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일기를 썼다. 사랑의 대가는 너무 커. 하지만 가치 있어. 고통 속에서 성장했다. 위기가 다시 왔다. 부모님이 지은을 고소하려 했다. 미성년자 유괴는 아니지만 가족 명예훼손도로 압박했다. 변호사를 통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라는 편지가 왔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수아는 걱정 마. 같이 싸우자라고 말했다. LGBT 단체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았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지은은 부모님을 설득하려 집에 갔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가 되어왔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무릎 꿇고 아빠,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울며 너 때문에 우리 가슴 찢어져 라고 말했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나 수아 언니 사랑해요. 이게 제 본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병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대화는 평행선이었다. 집을 나서며 지은은 절망했다. 수아에게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수아는 안 돼, 우리 사랑 포기하면 후회할 거야 라고 말했다. 둘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마음을 다스렸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수아의 말에 지은은 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제주에서조차 시선이 느껴졌다. 관광객들의 속삭임. 저 여자들 지은은 한국 어디서나 똑같아 라고 한탄했다. 돌아온 후 혜진의 복수가 시작됐다. 혜진이 소셜미디어에 수아와 지은의 사진을 올렸다. 이 여자들 레즈비언 커플. 조심하세요. 댓글 폭탄이 터졌다. 역겹다. 정신병자 지은은 사이버 불링에 시달렸다. 수아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실추라는 이유. 수아는 울며 내 인생 망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내 탓이야 라고 자책했다. 둘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지만 관계에 금이 갔다. 민지가 도왔다. 혜진 고소하자 변호사를 소개했다. 법적 대응으로 게시물이 삭제됐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수아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어려웠다. 이력서에 LGBT 활동 적을까 고민했다. 지은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했지만 소문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 식탁에서 수아가 헤어질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안 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수아는 너 행복하게 못해. 미안해. 지은은 언니, 같이 버티자 라고 말했다. 그날 둘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꿈, 수아의 어린 시절, 부모의 반대, 지은의 가족 사랑.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라고 결론지었다. 부모님의 태도가 조금 변했다. 민지의 설득으로. 민지가 지은이 행복해요. 제발 만나보세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남. 아버지가 지은아,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이해 못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시간 줘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작은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됐다. 지은은 둘이가 싸워야 해라고 생각했다. LGBT 행사에 참석했다. 수아와 함께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 강해라는 격려. 지은은 깨달았다. 사랑은 싸움이다. 클라이맥스가 왔다.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수아, 나 없이 못 살 텐데 라고 협박했다. 수아는 그만해 라고 말했다. 혜진은 지은에게 칼을 겨누듯 너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혜진은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수아의 과거가 드러났다. 혜진과의 폭력적 관계. 지은은 왜 말 안 했어? 라고 물었다. 수아는 상처 주기 싫었어 라고 답했다. 이 사건으로 둘의 유대가 강해졌다. 가족 화해가 시작됐다. 부모님이 지은을 집으로 불렀다.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의 말, 어머니가 수아도 데려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믿기지 않았다. 수아와 함께 갔다. 어색한 저녁 식사, 수아가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4% 잘해 라고 말했다. 완전한 수용은 아니지만 시작이었다. 민지는 잘 됐어 라고 웃었다. 하지만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 직장에서 차별, 친구들의 이탈.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레즈비언의 삼지라는 제목으로 경험을 공유.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지은은 변화를 위해 라고 다짐했다. 수아는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졸업하고 프리랜서 작가가 됐다. 수아는 새 회사에서 일했다. 둘은 함께 살았다. 행복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잃은 것들, 일부 친구, 가족의 완전한 지지. 얻은 것, 진정한 사랑, 자아 발견. 마지막으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인가?